안전밸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전밸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여쭤보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 안전밸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식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전밸브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도요, 사실은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냐면요, 우리 주방에서요. 요즘은 전기밥솥도 압력밥솥이잖아요. 밀폐된 전기밥솥 계속 가열을 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가서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요즘 압력밥솥이 폭발했다는 뉴스 들어본 적 없잖아요. 왜냐면은요, 그 추가 있잖아요. 위에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내부 증기를 배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증기를 다 빼버리면 압력밥솥이 아니죠.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 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안전밸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밸브라는 거는요, 과도한 압력이 걸려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나 배관에 설치해서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압력을 해소해 주는 장치입니다. 추가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고요. 스프링 힘으로 노즐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요,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겠죠. 그럼 안전밸브가 개방됩니다. 동시에 내부 물질이 빠져나가서 과압이 해소되게 됩니다. 파열판은요, 안전밸브 설치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반응 폭주 같이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은요, 스프링 위로 올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열어버려야 돼요. 판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깨져버립니다. 이건 일회용이죠. 이게 파열판입니다.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에요, 이러이러한 장소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게끔 정해놨습니다. 답안에 보시면은요, 토출 측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정변이 펌프, 이게 용접형 펌프잖아요. 제가 앞에서 용접형 펌프에 토출 측이 막혀 있으면 압력이 계속 올라가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안전 밸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안전 밸브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우리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P&ID에서 고유번호 확인하셔서 적어 주시고요. 안전밸브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가 어떤 것인지 적어 주시고, 취급 물질 상태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고부터 보겠습니다. 비고에는 안전밸브 작동 원인과 안전밸브 형식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안전밸브 작동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만약 안전밸브가 작동한다면, 즉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분출할지 계산을 해봅니다. 그 중에 분출량이 가장 큰 케이스가 있겠죠. 여기서는 열팽창이라고 계산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비고의 안전밸브 작동 원인으로 들어가고요. 가장 큰 소요 분출량이 소요 배출 용량이 되는 겁니다. 여러 케이스 중에서 가장 큰 소요 분출량. 안전밸브 용량은 소요 용량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밸브 제품이 정해지는 거죠. 노즐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 제품이 전격 배출 용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압력 부분, 보호기기 설계 압력은 보호기기 운전 압력보다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럼 안전밸브는 언제 작동해야 되느냐? 안전밸브가 운전 압력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리면 내부에 있는 물질 다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계속 열리니까요. 또 설계 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열리도록 설정이 돼 있다면 안전밸브가 열리기도 전에 폭발하겠죠. 그래서 안전밸브의 설정 압력은 요 사이에 운전 압력과 설계 압력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안전밸브 설정 압력에 따라 정밀도가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안전밸브 재질 기재하시고요.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방법대로요. 여기서는 처리 방법 중에 T01로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안전밸브는요,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컨벤셔널 타입을 주로 쓰지만 배압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 벨로우즈 타입, 파일럿 구동 안전밸브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밸브 형식까지 기재하시고 음영 처리를 해주면 완료입니다. 코라 프로그램에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성으로 가셔가지고요. 공정 및 설비 정보, 원료 처리 공정, 반응 공정, 제품 제작 출하 공정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원료 처리 공정의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 동력 기계, 배관 및 가스켓, 안전 밸브 및 파열판. 반응 공정에도 역시 장치 설비, 동력 기계, 배관 및 가스켓, 안전 밸브 및 파열판. 제품 제작 출하 공정에도 장치 설비, 동력 기계, 배관 및 가스켓, 안전 밸브 및 파열판 이렇게 작성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원료 처리 공정에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 하나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신규 추가하시고요. 앞에 우리 나왔던 내용 구분기호부터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치 설비명 적으시고 물질 적으시고 물질 상태, 연결구 정보, 설계 압력, 운전 압력, 설계 온도, 운전 온도, 설계 용량, 운전 용량, 재질, 설계 표준 하시고 더 작성하시려면 신규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설비가 되게 많을 경우에는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작성하기가. 그래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엑셀 파일, 엑셀에 작성하시고 대량 업로드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서 이것도 반드시 코라를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워드나 한글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 배관 및 가스켓 명세, 안전 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사업장에 도면이 잘 작성돼 있고 업데이트도 잘 하셨고 또 데이터 시트 같은 자료가 전부 있다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도면이 없고 자료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작성이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린 작성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이해하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명판 보시면 거기도 정보가 있거든요.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어렵게나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